분위기가 살아나는 수요일 오후장입니다. 프로의 시선이 머문 오늘 섹터 두 가지를 갖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정 하이투자증권 차장,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어딜 봤을까요?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연고점을, 코스피는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눠볼 곳은 리오프닝주입니다. 문턱을 낮추는 중국의 내수 안에서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까지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리오프닝주 선정해주신 염정 차장님, 네. 이쪽 오늘 좋게 보신 이유? 일단 시세가 나서 맞나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뭐 1월 들어서도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아무래도 수급의 영향이죠. 1월부터 시작된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이쪽 리오프닝 쪽에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리오프닝 전반 섹터가 움직이면서요. 다시 한번 리오프닝 좀 관심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정말 매력이 있는지, 기대 수익을 높일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항공주가 시세를 보면 가장 네. 오늘 탄력적이잖아요. 네. 특히 TA항공은 실적 리포트가 이번 주에 다시 업데이트 되진 않았지만 오늘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에어나 제주항공 쪽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다가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까지 나오면서 항공주가 네.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륙 이후에 쭉 올라갑니까? 네, 뭐 이륙했으니까 계속 가야겠죠. 아하. 네, 일단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TA항공이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5%대 강세를 같이 이어가고요. 네.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무겁긴 하지만 또 강세를 같이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리포트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줬는데 네네. 오늘 역시도 나왔고요. 진에어는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뭐 재무 불안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상에서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확실한 흑자 전환을 통해서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LCC 항공사들 중심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A항공이 그중에 탑이에요. 왜 오늘 유독 갈까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CC 항공사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네.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국제 여객선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졌는데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 국내 여객이었고요. 네네.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국제 여객선에 대한 비중이 50%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좀 상황이 다른데요. 작년 4분기에는 일단 일본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노선에 대한 그렇죠. 확대가 컸고요. 그리고 네. 동남아 비중이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전체 수익 구성에서 1% 정도밖에 중국이 차지하고 않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좀 기대감입니다. 네. 중국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복항이라든지 신규 노선이 취향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뭐 기대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LCC 항공사 전반적으로 주가는 지난 4분기에 일단 상승한 이후 올해 1분기 1월에서 2월까지는 주가가 좀 눌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항공사도 오늘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모처럼 만에 아시아나항공이 3% 가깝게 대한항공도 1% 상승입니다. 하지만 길게 네. 봤을 땐 여전히 바닥권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해주신 대로 근거리를 가다 보니까 네네. LCC가 대형 항공사보다는 좀 더 매력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름 휴가 계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름 때 되면 멀리 가지 네.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대형 항공사가 매력적인 구간인가? 어떤가요? 뭐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좀 봐지는데 대형 항공사라고 해봐야 뭐 우리는 대한항공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대한항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대한항공보다는 그래도 LCC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 LCC는 상당히 힘들었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수송을 하게 되면서 그쵸. 실적 괜찮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이 상당히 주가 괜찮았었고 LCC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바뀌었잖아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대한항공보다는 이제는 우선적으로 LCC를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LCC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이제 항공주 내에서도 대한항공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접근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네. 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점 확인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네. 정말 LCC는 격세지감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LCC 같은 경우 자본 잡히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완전 자본 잡식이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감자를 하냐 마냐 또 상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환율이 결국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뭐 흑자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격차지감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담이지만 작년 8월 달에 제주항공에서 유상증자 했었거든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금 악플이 달리긴 했지만 이 유상증자를 저는 받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 가액이 얼마냐면, 발행 가액이 얼마냐면은 7,980원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7,980원, 7,890원. 요 두 자리가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7,900원 전후거든요. 근데 이게 두 주당 한 주를 주는 건데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7,900원에 받았다고 치게 되면 지금 네. 주가가 16,000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더블이에요. 이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격세지감. 진짜 달라진 네. 걸 다시 한번 좀 체감하게 되는 LCC입니다. 여전히 대형보다는 LCC 매력도 우선순위 높게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항공주를 좀 마무리하고,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잘 가는, 사실 화장품 리오프닝 하면 가장 먼저 보실 텐데 오히려 마스크 벗고 나서 여성분들이 피부과 진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원택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클래시스, 루트로닉, 비올은 또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성웅 이사님도 봐주셨던 종목인데 이쪽은 지금 진입은 조금 무리인가요? 이제 종목별로 좀 창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동안 저는 뭐 해당 종목들이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지만 쉬어가고 있었던 종목은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종목마다 어떻게 보면은 매출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타겟 국가라든지 좀 다르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클래시스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와줬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 아니고 중국 시장도 이제 임의용기기 쪽에 대한 시장이 좀 확실히 좀 열렸다라는 점이고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피부과 예약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니까 피부과, 예. 중국인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해외 관광객들도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해외 관광객들 인바운드 고객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미용 시술 관련된 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내수 매출도 늘어날 수 있지만 해외 매출 비중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좀 동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도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아무래도 LG 생활건강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볼 텐데, 실적에 따라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두 기업의 주가가 극명하게 좀 엇갈렸잖아요. 탈중국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쪽으로 좀 방향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대형 쪽으로는 아예 보지도 않고 OEM 네. 쪽으로 쏠림이 강하더라고요. 네. 이런 온도차는 계속해서 펼쳐질지, 아니면 실적 개선이 된다면 대형 브랜드사들도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지 궁금해요. 네, 좀 다른 영역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장품주들은 대형주, 방금 말씀하신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국 비중에 대한 매출액이 높았었던 종목이고요. 그에 대한 회복은 사실은 그에 대한 회복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오히려 다른 시장으로의 좀 눈을 돌려야지만 오히려 기존의 영광을 다시 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국민아.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종목들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한 부분 실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뭐 클리오 같은 종목 화장품 종목이기도 하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OEM 업체로서 뭐 클리오뿐 아니고 국내 이제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프리미어 고객까지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도 흐름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ODM 업체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시세는 좀 가져가곤 있는데요. 아직 시세가 뭐 1월부터 지금 1월에서 3월 사이에 어떻게 코스메스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좀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일단은 지금 벌써 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나들이 시즌이다 보니까 그리고 마스크들도 네. 이제 많이 벗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이에 대한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에 대한 1분기 실적부터는 이제 곧 이어질 우리 실적 발표 시즌에 이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 걸기보다는 지금 좋은 색조 쪽으로 쭉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매력적이겠네요. 지금 뭐 그렇죠.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 자체가 뭐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뭐 거의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보유의 영역으로? 예, 그렇고 뭐 코스맥스라든지 다른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어떤 건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좀 답이 나오거든요. 예. 아마 여성분들한테 좀 유리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분들이 또 접근할수록 유리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생활건강 좀 여쭤볼게요. 너무 주가 답답하죠. 그런데 LG전자가 이번에 화장품 사업 진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건강과의 의료기기라든지 이쪽으로의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주가 반응은 아직인데 긴 관점에서 매력 있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저는 매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이번에 이제 그 화장품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설화수를 담당하던 상무를 영입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둘이 시너지를 낸다라면은 LG 생활건강에 있는 임원분을 영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업체에 있는 담당 임원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들은 LG 생활건강은 LG 생활건강이고 LG전자는 LG전자대로 따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좀 엉뚱하게 다른 쪽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의료 헬스케어 쪽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번에 화장품뿐만 아니라 기간통신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신사업으로 5G. 목적을 추가를 했어요. 네.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은 5G라 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지역에다 할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국가에서 네.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과 연결되냐면은 삼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삼성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웨어러블 관련된 로봇이 하반기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스마트 띵스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과 연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의료 관련된 어떤 헬스케어 기기를 만들게 되고 그것과 이제 중앙 서버라든지 그 중앙 이게 동네 의원 쪽으로도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니까 그쪽과 원격 어떤 그 원격? 연결하는 그런 네.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지금 삼성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로봇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LG만 유일하게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뷰티 쪽도 강화를 하겠지만은 뷰티와 뷰티도 어쨌든 이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 데이터가 이런 부분이 오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로봇 사업, 그러니까 기관 통신을 활용해서 로봇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헬스케어 로봇이라든지 네. 뷰티 로봇이라든지 이쪽을 좀 강화하기 위한 어떤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연결고리는 찾기 조금 어렵다. 탑픽 가겠습니다. 염정 차장님. 네. 임용 관련 기기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아. 제이시스 메디칼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지분이 들어오면서 네. 사실 좀 큰 폭의 상승세가 있으면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40%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약 20% 중반대 성장세를 이어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임의용 관련된 시술 관련된 시장이 좀 확 열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GC 메디칼에 대한 재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임의용 관련 기기 업체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존의 장비와 이제 소모품으로 매출액이 나뉘는데 해당 업체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거의 절반은 이제 장비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소모품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장비 쪽에서는 포텐자와 리니어지라고 있는데요. 리니어지는 지난 2분기에 출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네. 그 레퍼런스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인허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지금의 우리가 기존의 가이던스보다 좀 더 상향해서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JCC 메디칼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찾아보시면 작년 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연초에만 하더라도 지분율이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까지 어제까지 확인했더니 한 25%까지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에 반해서 사실 주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대장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7%대 강세를 네. 보이고 있는데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찾으신다면 제이시스 메디칼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얼마까지 볼까요? 네, 전고점 9,9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안에서 기회 있는 쪽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덜 갔는데요. 귀맞추기와 함께 신고가 10,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탑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장 더 살아나네요. 지금 구간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 안에 꼽혔습니다.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조선주. 백고동을 정말 언제쯤 울릴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비중 확대 시기일지. 정태근 팀장님 가져와 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 조선 4사 기자재 다 좋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본다면 사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도 출연해가지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자가 가운데 무거울 중이라고 말씀드려서 진짜 끈덕지게 네.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는 게 아닌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선주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오늘도 한국조선해양 LNG 운반선 두 척 수주 소식 전해지고 그쵸. 있는데 수주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연간 목표에 한 29% 달성이 됐다라는 네네.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와는 다르게 주가는 사실 속도를 못 내잖아요. 그쵸. 이런 수주 소식 대비 저평가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 수주 호황 얘기는 2018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LNG 운반선 수주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TV라든지 경제뉴스에 보게 되면 나오는 LNG 운반선이 네. 17만 5천 톤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에 그 프랑스 GTG사에 LNG 화물창에 대한 로얄티를 주고 난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게 원화로 한 2천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2천억이 넘는 시기가 2021년도 빨라도 2분기, 늦으면은 한 3분기부터 이 가격을 뛰어넘는 흑자 수주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두 척 수주 받은 것도 보게 되면 한 척당 수주 금액이 2억 5천만 달러고 원화로 하게 되면 3,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자 수주를 받기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배를 수주를 받았을 때 계약금 먼저 30% 받지만 네. 배 건조는 설계 때문에 짧으면은 18개월, 길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2분기부터 받았었던 흑자 수주가 네.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이 될 네.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국조선해양이 작년에 뭐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되긴 했지만은 이제는 흑자 전환이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얼마만큼 흑자 개선 폭을 확대를 시켜 나갈 것인가 네. 아마 요걸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대형 3사가 흑자 전환이 되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좀 확인이 돼줘야 아마 주가가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뭐 제 예상이긴 하지만 네. 그 적자 수준을 받았었던 그러니까 낮은 성과 시기에 받았던 물량들이 아직도 아마 건조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소화가 돼줘야 아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후판 가격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도 네.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예. 기승전결 결론은 결국에는 이제 강력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단계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인력 관련해서 정태근 팀장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고. 네. 그래서 뭐 로봇 대체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부분이 실적도 발목을 잡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기사화됐었고 예. 올해 이제 정부가 이제 통계를 내기로는 올해 조선업계에서 인력 부족량이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사실 턱없이 지금 상황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외국인 용적공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메꿔 나간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어떤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리스크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확대가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네. 조선업을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시장 여건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에 좀 수급으로 밀고 가는 시장인데 전지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들에 사실 손이 좀 잘 안 가는 게 좀 이런 부분이고요. 그쵸.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섹터가 다 지금 성장 섹터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조선업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적 개선세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확인돼야지 사실은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기엔 좀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실적 시즌 이후에는 그러면 달라진 변곡점을 확실히 좀 보여줄까요? 보니까 삼성중공업 어제 나온 리포트는 6,900원까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흐름, 손이 갈 만한 그 포인트는 결국 실적에서 나오나요? 이번 1분기에? 아마 1분기 실적 나와도 안 갈 겁니다. 그래도 컨콜에서 뭔가 힌트 안 네. 나올까요? 아까 전에 그 립 관련 색조 화장품은 염정 차장님이 더 잘 안 쓴다 그랬는데 조선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용적 같은 경우에는 네. 초보 안 됩니다. 숙련공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소실적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었는데 아르곤 용접이라고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숙련공들 외에는 할 수 없는 분야들이에요. 네, 그렇기 대체가 때문에 안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선 같은 사업은 숙련공이 그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네.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소위 말하는 잡보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소위 말하는 목수라든지 이런 승용공 같은 경우는 대체가 네. 안 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흑자 수주를 받고 난 이후에 반영되는 이 물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흑자 수주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게 되면서 들어오는 계약금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아마 조선 3사 전체적으로 아마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쯤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건 강력한 턴어라운드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네. 우상향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2002년 사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비슷하게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 때문에 박스권이었다가 2003년도부터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끌어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와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네. 악재가 해소되고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그 시기에 좀 모아보자는 말씀이세요? 어떤 종목을 모아가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를 아무리 좋다고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가 네. 시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잘 가고 2차전지가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금력이 크시다라면 한 20%, 30%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끈덕지 가져가실 자신이 있다라면은 4년, 5년 뒤가 되게 되면 아마 2007년도 같은 그런 수익률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지금 2차 전지, OLED, 뭐 그렇죠. 좀 전에 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네네. 저는 그게 더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럼 탑픽은요? 탑픽은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게 가격 전략 위주로 네. 여쭤볼게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이제 뭐 7만 원대에는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손절가 네. 같은 경우는 한 6만 최대 보더라도 6만 5천 원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12만 원까지 좀 높은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조급해지기 쉬운 구간이죠. 그 안에서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고민과 함께 조선주를 보고 계시다면 탑픽 대장주로 한국조선해양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염정차장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